이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록 행정사 대표 김영원 행정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익사업을 한다고 통보를 받게 되면 무척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살던 집과 토지, 영업권 이런 것들을 내놓고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 금액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종전처럼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그냥 살던 곳에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더욱이 마음에 들지 않는 보상금에 대해서 좀 더 따져보고 싶어도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법령 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절차가 까다로워 매우 난처하다고들 아우성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 상록 행정사가 최대한 쉽게 보상 절차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수용은 쉽게 말하면 국가 등 공익사업 주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의 토지나 물건들을 강제로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또한 그 공익사업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사는 것은 무한히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정당한 사업 주체로 인정을 받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한 뒤에 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당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 110여 가지 정도 열거하고 수용 절차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전 같지 않고 보상 절차는 대체적으로 완비되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을 하려면 적법하게 사업인정을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은요, 조금 오해를 하고들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절차, 수용 재결 절차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하면은 사업 주체가 말입니다. 토지 등의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당하게 적법하게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야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일련의 보상 절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쉽게 살펴드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상 절차는 크게 협의 단계, 수용 단계, 또 그 수용에 대한 불복 단계, 이렇게 그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협의 단계를 보시면 이 협의 단계는 수용 전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 취득은 수용이 아니라 민법상 매매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학계의 통설입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는 사업 인정 전에도 협의에 의해 일반 국민들의 토지나 물건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흐름들을 보시면 먼저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인정이란 쉽게 말하면 일반 국가가 국민의 토지 등을 사용 또는 수익하면서
그 공익사업을 해도 좋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즉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주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인정 고시일이 대부분 손실보상의 기준일이 됩니다. 그 다음 절차로 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권조서를 작성하게 되죠. 이 조서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각종 물건들의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작성된 토지조서나 물권조서에 대해서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받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시행자는 이제 14일 이상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보상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이때 물론 토지 수의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가 있어요. 보상계획 열람 공고 기간이 끝나고 한 달 내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개인 자격으로는 안 됩니다. 가반수 이상 토지 소유자 그리고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상협의회는 그 공익사업이 이루어지는 해당 지자체장이 설치 운영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보상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시설 이전 등 뭐 각종 그 주요 쟁점 사항들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보통 그 사업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 사업의 경우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요건을 갖췄는데 설치 안 하면 위법한 것이 됩니다. 다음 절차가 중요한 감정평가인데요. 보상은 뭐 감정평가가 전부라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인 이상이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보상액은 각 그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액을 산술평균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감정평가업자는 보통 사업시행자 1명, 시도지사 1명, 토지소유자 1명 이렇게 3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시도지사가 추천을 안 했다. 그럼 뭐 소유자 추천하고 시행자 추천 이렇게 2인이 평가할 수도 있고요. 시도지사나 소유자가 모두 안 했다.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 추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추천하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최종 이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주민 여러분들은 협의라고 하니까 보상금을 가지고 밀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통 제시한 보상액에 대한 yes 또는 no 요거죠. 물론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협의는 30일 이상 기간을 두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이 기간을 만약 좁게 뭐 1, 2주 이렇게 두었다면 이것 또한 위법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실한 협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수용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협의 단계에서 협의가 성립됐다면
보상금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면 끝난 일이죠. 그런데 왜 뭐 대부분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테니까 이런 경우 수용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현행 그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수용재개의 신청은 사업 시행자에게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뭐 아무 때나 그 수용재개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실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성실 협의 의무가 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 중토위는 협의 절차를 적어도 30일 이상씩 3번 정도 거친 경우, 이런 경우를 성실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 그 토지 소유자는 직접 수용재개를 신청하지는 못하지만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할 의향이 없으니 수용재개를 신청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이 청구를 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수용재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길 경우, 60일을 넘길 경우 말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 가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용재개 신청 다음 절차를 이어서 보시죠. 재개 신청을 접수하는 그 각급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개 신청을 해당 지자체에 의뢰해서 14일 이상 열람 공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에게는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고요. 안 하면 이것도 위법한 것이 되죠. 이때 의견서를 내는 것이 수용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의견이 없는 것을 보고 그냥 자의적으로 제기를 할 수 있죠. 보상금이 적다는 점을 조목조목 분석해서 평가서를 정밀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열람 장소에 그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해당 지자체가 취합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제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선정한 2인이 그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그 평가에서 나온 그 보상액을 기준으로 수용재개를 하게 되죠. 이제 수용재개열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재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당사자에게 도달되어야 수용재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그 수용재개서를 받은 경우 수용 절차는 거의 종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단계를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수용 재결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 수용 재개를 거쳐야 후속 이의 신청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복 절차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제기를 한 그 토지 수용회를 경유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의 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임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의 제기를 위한 감정평가를 또 한 번 하거든요. 따라서 그 이의 신청 꼭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죠. 이미 이제 보상금을 받고 진행하는 거니까요.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수용 제기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업자를 2인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이의 제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이 행정소송인데요. 행정소송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고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라면은 이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역시 뭐 3심,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하여튼 소송에까지 가는 거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대체적인 보상 절차는 개괄해서 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그 제 소개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전국 주요 공익사업지구에서 단연간 이 토지보상이나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과 이주대책, 생활대책 이런 보상 업무만을 전적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했고요. 경험도 많이 쌓았고 나름 그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네이버 검색창에 상록 행정사를 치시면 제 블로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요. 뭐 실제 사례나 법원의 판결 이런 것도 많이 실어놨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뭐 제 사무실 수원시청 옆에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면 뭐 대화 환영입니다. 이런 복잡한 보상 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나름대로 그 이주민 여러분 대책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주어진 권리를 직접 제대로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각 사업 시행자들은 절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민 여러분, 오늘 보상 절차에 대한 그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 이제 이렇게 접하시는 것들이고 법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까다롭고 그러실 겁니다. 쉽지 않더라도
자꾸 공부하시고, 그래서 알아야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후속 영상에서 각 그 보상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쉬운 사례들을 섞어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